자, 의거 활동 볼게요. 의거 활동. 자, 의열단 의거 활동. 조직. 김원봉이 조직을 했다. 윤세주가 조직을 했다. 자, 김원봉이 중요합니다. 김원봉. 김원봉이 중요한데, 김원봉의 호가 약산 김원봉이에요. 약산 김원봉. 그래서 이 김원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의거 활동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요 옆에다 내가 적어볼게요. 자, 의거와 테러의 차이. 의거는 지정한 타겟만, 특정 인물만 죽이는 거예요. 특정 인물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테러는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보고 테러 단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특정 인물만 죽였다 이제 의거 단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자, 의열단의 의거 김원봉의 호가 약산 김원봉이고 살았던 곳은 밀양입니다. 밀양. 그래서 약산 김원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사람 밀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사는 창신학교에서 잠깐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다녔던 학교가 이 학교가 중요하죠. 신흥 무관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에 다니다가 동기인 윤세주와 함께 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해 보자 해가지고 의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했는데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고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폭탄을 던지고 여기 뭐야 부산경찰서 뭐 이런 데다 폭탄을 다 던졌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때 김익상까지 활동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김익상 선생님 여기까지 중요해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활동한 건 좋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자 해가지고 조선혁명 선언문을 이제 다시 마음을 다지자 해가지고 이때 신채호 선생님한테 앞으로 우리 다짐을 받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채호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아까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겠지만 이 신채호 선생님이 성격이 세거든. 이거 되게 웃긴 소리인데 우리 지난번에 서양사 사람들이 이거 비웃던데 신채호 선생님이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세수를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세수 이렇게 하면 세수를 이렇게 하면 몸이 촉촉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 신채호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 왜 세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채호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채호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고개를 저쪽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면 잘 들으세요. 저쪽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면 일본 천황 쪽이기 때문에 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채호 선생님의 이런 성격을 보면 이게 되게 올곧고 남하고 타협을 안 보고 되게 좀 굳세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나랑은 안 맞아요. 확실한 건.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성격이 셌기 때문에 이승만의 그러한 태도가 자기 눈에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국민대표회의에서 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채호가 탈퇴를 했는데
이 신채호가 탈퇴를 하고 이제 간도하고 만주에서 이 사람은 이제 무장 독립을 주장했던 인물이니까 간도하고 만주에 생활하고 있다가 젊은 남자애가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뭐 무슨 글을 써달래. 근데 우리가 사극 같은 데나 이런 걸 보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 신채호 선생님이 김원봉을 보니까 이 느낌이 엄청 강한 거야. 이 느낌, 이 포스가 뭔가 남다른 거야. 그래갖고 이 신채호 선생님이 생전 그런 걸 잘 안 하시는데, 오케이, 알겠다. 내가 너한테 글을 써주겠다 해가지고 글을 써준 게 조선혁명선언문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진사님들한테 잠깐 질문할게요. 그럼 신채호 선생님의 글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신채호 선생님의 글의 느낌. 그렇죠. 뭔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느낌이죠. 막 이런 거 엄청 막 세고 이런 거예요. 폭력,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제 자, 봅시다. 박은식, 자, 진사님들 봅시다. 박은식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은 똑같이 민족주의 사학자예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 글을 보면 박은식 선생님은 글이 부드러워. 근데 신채호 선생님의 글은 뭔가 폭력적이야. 그러면 내가 글을 읽었다. 뭔가 폭탄을 던져야 된다. 혁명이 필요하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뭐겠어요? 이렇게 글을 적으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했으며 강인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뭐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글이 부드럽다. 그럼 누굴 찍어야 돼요? 그렇죠. 박은식 선생님을 찍어야 돼요. 아, 참, 그리고 진사님도 제가 이건 좀 내가 다른 학교 가서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근대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위인들한테는 선생님, 장군님, 호칭을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막 보면 학생들 보면, 야, 김원봉,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이가 많잖아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연배가 높으시고 오래 사신 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안 갖고 살더라도 그 이름을 부를 당시만 해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제 신채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김자진 장군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고등학교 때 안 가르치는 이유가 빨리 외워서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좋거나 싫거나 어찌됐든 나한테 배운 제자들이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대해서 얘기할 때 김원봉 선생님, 김구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대신 이 사람 빼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완용 띠뺏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완용 빼고. 자, 그래서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글을 써주는데 이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글이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직접 혁명이 필요하다. 외교 독립론 그딴 게 뭐 필요가 있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준비론인이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 혁명이 필요하다. 이게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국민이 나와서 혁명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국민이 다 나와서 혁명을 일으키면 독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국민이 혁명을 일으키면 독립이 돼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 자, 그럼 활동에 대해서 볼게요. 자, 진사님들 요새 그 의열단의 활동보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요걸 좀 설명해 볼게. 자, 여기는 사람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 김상옥 선생님도 시험에 나오고, 그 영화 밀정 보셨어요? 영화 밀정에 나오는 분이 이분이잖아요. 김상옥 선생님. 그 발가락 그 총 맞고 잘리는 거.
혹시 여러분 모르시나? 영화 밀정에 보면 이분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제 김원봉. 김원봉 선생님이 현상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237억 원. 갑자기 잡고 싶어지죠. 그 다음에 김시연 선생님, 그다음에 현계옥 선생님. 이분은 기생이에요. 이분이 그 의열단에서 3개 국어를 하셨던 선생님. 그 다음에 이분이 김상옥 선생님. 이분 시험이 많이 나와요, 진사님들. 이 김상옥 선생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황옥. 이 사람은 이제 일본 경찰이었는데 의열단으로 활동했던 인물. 자, 진사님들 이거 풀어보세요. 1번. 이건 뭐예요? 연통제 나오면 이제 그 뭐지? 임시정부. 독립의금부. 독립의금부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4번은 신민회. 이거는 한인애국단. 그 정답은 1번. 진사님들, 의거가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진사님들 요거 좀 볼게요. 의열단의 활동을 보면 김익상, 김상옥 선생님, 나석주 선생님 이렇게 세 명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한 명 한 명을 물어보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 선생님의 활약상들을 묶어놓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뭐 조선혁명 선언문을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자, 요것 좀 볼게요. 앞에 판서 좀 볼게요. 이게 진사님도 제가 내일 제가 진사님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나중에 내가 내일 아침에 공지를 할 건데 제가 내일 중국 근대사를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중국 근대사를 강의를 하면 이걸 올려놓으면은 여러분이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읽어보면 중국이 이래서 우리를 도와줬구나. 중국이 이래서 김원봉을 도와줬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의거죠. 근데 의거는 단체 활동이 아니라 개별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개별로 활동을 하다가 이게 한계점에 봉착한 거예요. 한계점에. 이걸 혼자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 혼자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혼자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어디 군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인 활동보다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황푸 군관학교.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예요.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음. 자, 그래갖고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황푸 군관학교가 장제스가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장제스라는 건 이 사람은 중국 국민당인데 이 장제스는 자유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리는데 선생님, 김원봉은 사회주의자고 장제스는 자유주의자인데 왜 김원봉이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장제스는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장제스가 봤을 때 김원봉은 큰 위협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김원봉이 여기 들어올 당시에 중국의 관심사는 일본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김원봉이 일본을 또 많이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제스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또 윤봉기 사건을 통해서 이 장제스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김원봉이 이 황푸 군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푸 군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고 황푸 군관학교에 이제 입교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 이름이 조선 혁명간부학교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사님 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학교는 우리 학교예요. 중국 학교예요. 이건 중국 학교겠죠. 이거 무슨 학교겠어요? 요 학교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야? 김원봉이 세운 학교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인이 양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를 했어.